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1억 원이 넘는 최고급 세단, 벤츠 S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차의 운전대는 당신이 잡고 있습니다. 기름도 당신이 넣고 세차도 당신이 합니다. 누가 봐도 이 차의 주인은 당신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서류를 떼어보니 아주 기묘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차에 대한 당신의 지분은 고작 1%입니다. 나머지 99%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당신이 이 1%짜리 차를 채권자 몰래 다른 곳으로 빼돌렸습니다. 이때 당신은 내 물건을 숨긴 걸까요? 아니면 남의 물건을 훔친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1%의 소유권이 불러온 아주 기막힌 법적 쟁점에 관한 것입니다. 단 1%만 내 것이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주인공 A씨는 벤츠 승용차를 실제로 운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등록원부상 이 차는 A씨와 지인 B씨의 공동명의였습니다. 재미있는 건 지분 비율이었죠. A씨가 1, B씨가 99. 사실상 B씨의 차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비율입니다. A씨는 급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담보로 시캐피탈이라는 금융사에서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빌립니다. 당연히 차에는 시캐피탈의 저당권이 설정되었죠. 돈 못 갚으면 차 가져가세요. 라는 약속인 셈입니다. 하지만 A씨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또 다른 채권자 D씨에게 1천만 원을 빌리면서 위험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미 시캐피탈에 저당 잡힌 그 벤츠를 D씨에게 담보로 넘겨버린 겁니다. 시캐피탈 입장에선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돈을 안 갚아서 차를 경매에 넘기려 했더니 차가 증발해버린 겁니다. 결국 A씨는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을 숨겨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지분이 99%나 남의 것인 이 자동차, 과연 A씨의 자기 물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분이 1%라도 있으니 자기 물건이다. 유죄. 99%가 남의 것이니 타인의 물건이다. 무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잠시 생각해 보시죠. 놀랍게도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을 선택하셨다면 판사님과 같은 생각을 하신 겁니다. 법원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민법상 공유물은 공유자 전원의 소유다. 즉, 이 차는 A씨의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B씨 99% 지분권자의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차를 온전히 A씨만의 자기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이 바로 죄형 법정주의의 딜레마입니다. A씨가 나쁜 마음을 먹고 차를 빼돌린 건 맞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법조문 토씨 하나에 사람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형사재판에서는 자기 물건이라는 단어에 100% 들어맞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하급심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결과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1% 지분만 남겨두고 차를 마음대로 팔아먹거나 숨겨도 이거 내 물건 아니에요. 99%는 남의 거예요라고 주장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이 되니까요. 이건 악용될 소지가 너무 큽니다. 정의롭지 않다는 느낌, 저만 드는 건 아닐 겁니다. 2024년 5월 대법원은 드디어 침묵을 깼습니다. 원심 판결은 틀렸다. 이것은 유죄다. 대법관들의 생각은 명쾌했습니다. 비록 1%라도 그 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엄연한 자기의 소유다. 그리고 차를 숨기는 행위는 1%의 지분만 떼어내서 숨기는 게 불가능하다. 차 전체를 숨긴다는 건 필연적으로 자신의 1% 지분 이에 설정된 저당권자의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기계적인 지분 계산 대신 실질적인 책임을 물었습니다. A씨는 소유자 공유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차를 점유하고 있었고 그 지위를 이용해 차를 숨겼습니다. 즉, 소유자이기 때문에 저지를 수 있었던 범죄라는 본질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결국 사건은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1%의 꼼수로 법망을 빠져나가려던 시도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해석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건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권리라는 단어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공동명의를 절세의 수단이나 재산 분할의 방편으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은 말합니다. 공동의 것이라고 해서 책임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라고요.
오히려 내 권리가 1%밖에 안 될지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는 100% 온전하게 짊어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신뢰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도 복잡한 소유권 문제나 억울한 채무 관계로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면 미루지만 전문가와 함께하면 지도가 보입니다. 여러분의 권리 그리고 책임. 김강균 변호사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강균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